오늘은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한 뒤 본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국민의힘 신영재 홍천군수 후보를 만나 홍천군수 출마 계기와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영재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홍천 군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홍천 군수 후보 신영재입니다. 몇 차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도의원 신영재가 아니라 홍천 군수 후보 신영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면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선 결과를 받고 기뻐할 새도 없이 곧바로 본선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경쟁자가 두 차례 군수를 지낸 허필홍 전 군수인데요. 네. 사실 만만치는 않은 상대인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실제 좀 발로 뛰시면서 이제 판세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책임당원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 경선을 실시했는데 제가 가장 높은 네. 지지율을 받으면서 최종 국민의힘 홍천 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을 걸치면서 국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본선의 경쟁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6월 1일 있을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현 군수 허필홍 군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을 좀 가지고 계신데 사실 출마 선언은 꽤 일찌감치 하셨어요. 지난해 네. 말 이제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시면서 도전장을 제출을 하셨는데 네. 홍천 군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를 좀 일찍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홍천 군수 후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홍천 군수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냐면 저는 지방의원은 이제 4선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강원도정과 또 홍천군정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나 최종적인 행정의 판단 과정에서는 의정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배제되는 그런 아픔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국민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가슴 아팠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넘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국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군수가 되면 홍천 군수로서 만들고 싶은 홍천군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는 홍천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천 군수가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지난 16년간 홍천군의원과 뭐 강원도의원까지 이제 역임을 하시면서 홍천군정과 이제 가까운 활동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간 홍천군정의 운영을 평가하신다면은 어떤 정도의 점수를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양수댐 문제라든가 또 송전탑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불거진 호국원의 홍천 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또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군정의 군정이 심차게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었고 결국은 이러한 주민들과 또 지역 간의 갈등을 보합하지 못하면 지역의 상생 발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의 홍천군정은 좀 답답한 군정이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서가 맞지는 않지만은 이 나온 김에 양수댐과 이제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좀 홍천에서 해묵은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먼저 양수댐의 문제는 사실 홍천군 자치단체와 또 국가기관과의 약속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께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 군정은 정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양수댐 발전 사업은 정부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양수댐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줄 수 있는가는 좀 꼼꼼히 따져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 초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께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센 항의에 부딪혔고, 또 홍천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또 다시 발뺌을 또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홍천 군민들께서 지역에 약 1조 2천억 정도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왜 포기하느냐. 또 이런 또 거센 또 다른 쪽에서 항의를 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찬성하는 지역단체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반대. 이러면서 이제 갈등과 반목이 형성됐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주민들의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동의를 구하고 추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지금 현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와 또 국가기관과의 약속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녹아 들어가서 우리 지역과 해당 기관과의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송전탑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송전탑, 정말 이렇게 쳐다보기에도 참 그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다란 송전탑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모두가 또 전기의 소비자이고 수요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백지화가 가능했었겠는가? 이것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백지화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해당 지역이 최소화되고, 그러니까 송전탑이 꽂혀지는 지역이 최소화되고, 또 이 송전탑이 경과되는 지역에는 충분한 보상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 행정에서는 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단체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이 사업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 또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협의를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홍천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이 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한전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것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저의 의지를 담아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 만약에 이제 홍천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가장 먼저 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이라든지 해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과거 지금 한 3년, 4년간에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지역과 지역, 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되어 왔거든요. 이것은 결국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저는 제가 홍천 군수가 되면 이러한 지역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 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반드시 지역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화합이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먼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등 조정과 협의, 협치 뭐 이런 것을 이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다른 면에서는 이제 홍천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요 공약은 어떻게 되고 그 공약을 이끌어갈 비전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전체적인 틀은 6+1 프로젝트다. 네네. 6+1. 이렇게 이제 네. 전체적인 저의 그 사회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냐하면 6+1은 말 그대로 6월 1일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6가지의 우리 군정 과제와 +1 1개의 중점 과제를 두어서 총 7개의 홍천 중점 과제를 두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그 행정인 것 같습니다. 소통 그리고 신속한 행정 만족 도시를 좀 만들어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 행복한 복지 홍천.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홍천. 또 하나는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홍천. 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문화예술 관광체육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올 수 있는 홍천, 이렇게 좀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또 이것에 하나를 더 한다고 했죠. 그것은 홍천의 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홍천을 방문하실 때 저희 국민의힘 홍천 지역에서는 홍천의 1호 공약으로 용문 홍천 철도를 반드시 공약성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것을 1호 공약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새 정부와 함께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당 군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번에 새롭게 저희가 이제 파악하게 된 내용 하나는 제가 제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그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100대 국정 과제 중에 용문 홍천 철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당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의 철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홍천 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군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경쟁 상대인 민주당 허필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차례 군수직을 지내시면서 경험을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신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허 후보님보다 뛰어난 점, 스스로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초심을 잃지 않은 정치,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고요. 또 그것을 지켜내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의원 4선을 걸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한 그 신뢰감 때문에 4번의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민들께서 약속 그리고 신뢰의 정치를 하는 신영제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반드시 지역 주민들은 저 신영제를 선택해 주실 것이고, 이제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 또 반영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함께 해온 저 신영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께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또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당당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16년간의 지방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힘 있는 여당의 군수 후보라는 겁니다. 윤석열 새 정부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군수, 이렇게 원팀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군수의 강점이고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본선에서의 경쟁 전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좀 구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지역색이 이제는 과거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또 학연의 문제도 이번 선거의 과정을 걸치면서 학연도 이제는 그전 같지 않다는 것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학연, 혈연, 지연의 문제를 떠나서
어느 사람이, 어느 정치인이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미 우리 지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지역 주민들이 다 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정치에 대한 식견이 이미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단 저는 이제 우리 미국의 링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네. 이것에 방점을 두고 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당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가장 우리 주민들께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소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군수로 취임하셨을 때 이런 이제 정치를 한번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군수 집무실을 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네. 하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공무원들과의 또 원활한 소통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약을 좀 내셨습니까? 우선은 그 군수의 집무실 모두를 옮기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 이것은 이제 군수와 주민의 소통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나 일부 직무도 가능하겠죠. 또 군수만의 전유 공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네네.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홍천 군수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홍천 군수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매일같이 그것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가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그 소통의 공간을 방문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홍천시장에 대한 발전과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홍천시장 내에 주민과의 소통 공간 만들어서 소통하는 공간, 소통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그렇죠.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제 홍천 군민분들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포함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6월 1일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홍천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와 갈등의 홍천 시대를 이제는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홍천의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홍천 시대를 열기 위해 홍천 군민과 함께 철도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또 비싼 주택값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홍천으로 불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 명품 배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명품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홍천은 20만 이상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홍천의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사람은 풍부한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해온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홍천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자랑스러운 홍천을 홍천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홍천 군수후보 신영재,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영재 홍천 군수 후보와 함께한 선거 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